자, 봅시다 얘들아. 집합은 이제 테마가 이제 5개 테마로 내가 나눠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아까 초반에 이제 OT 할 때도 좀 이야기를 했듯이 집합이라는 학문 자체는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얘들아 따라갈 수 있는,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얘들아 중1 애들이 하던 학문 아니냐 얘들아.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은 학문인데, 요게 얘들아 나중에 얘들아 뭐랑 이제 관련이 있다고? 좀 안 보이네.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되는 이런 경우랑 이제 같이 문제가 합산돼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킬러 문제는 무조건 학교마다 한두 개씩 나오게 되는데 그게 좀 심하게 킬러가 나오기는 해. 그래서 너희는 경우의 수랑 연합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건데 얘들아. 자, 집합은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 집합은 뭐냐 하면 여기 좀 써 있는데 얘들아 대상이 얘들아 이제 정확한 대상이 명확한 것들의 얘들아 모임이다. 뭐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할 건데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첫 번째가 뭐 6의 뭐 약수의 모임이다. 그럼 6의 약수는 뭐가 있어 얘들아? 누구한테 물어봐도 1, 2, 3, 6 이렇게 있는 거 맞아. 근데 만약에 얘들아 창규보다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얘들아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지. 맞니 얘들아? 이렇게 되면 대상이 불명확하지 않고 대상이 얘들아 정확한 것들의 이 모임. 자, 이제부터 얘들아 모임이란 말 대신에 우리가 집합이란 용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의 모임이다. 그럼 이러한 집합 모임을 내가 집합이라고 볼 건데 집합에다가는 이름을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얘들아 붙일 거야. 뭐 이거는 얘들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거니까 너희가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6의 약수의 집합에 대한 이름을 A라고 하면 자, 니네 컴퓨터 자판에 이렇게 생긴 자판이 있지. 우리가 이걸 중괄호라고 하지 않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1, 2, 3, 6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반대쪽 얘들아 중괄호로 받아주시면 돼서 이런 게 얘들아 집합을 표현하는 어떤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고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알갱이들 1, 2, 3, 6을 우리가 이제 집합의 원소 이렇게 좀 부를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집합이 뭔지 그 다음에 원소가 뭔지 뭐 용어 정도 얘들아 정리를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 내가 다시 한번 좀 적어볼 건데 방금 전에 내가 얘들아 어떤 A라는 집합을 1, 2, 3, 6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어. 그럼 너희가 봐도 이건 6의 약수의 모임이겠구나. 근데 내가 이 집합을 똑같은 집합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써볼 거야. 이 집합 A는 X들의 집합이야. 이것도 하나의 표현법이니까 알아도 이 집합 A 안에는 X가 있는데 그럼 X에 대한 얘들아 어떤 설명을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놓고 얘를 바라고 읽을 거야. 니네 막대기 아이스크림 바라고 보면 돼. 그래서 너희가 X는 6의 약수 이렇게 내가 한번 좀 써볼게. 그럼 어차피 위의 집합이랑 아래 집합이랑 어떤 집합이야? 똑같은 집합인데 표현법만 달라지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밑에 건 설명을 할게. 야, A 집합은 누구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원소가 X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X는 6의 약수라고 얘들아 어떠한 X에 대한 조건을 얘들아 제시해 준 거야. X는 6의 약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해 라는 조건. 혹은 너희가 얘들아 그림으로 A를 해놓고서 원을 그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1, 2, 3, 6 이런 식으로 얘들아 써주게 되면 이것도 얘들아 집합 A가 1, 2, 3, 6입니다 라는 하나의 표현법. 뭐 조금 이제 뭐 새록새록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처음 하는 친구들도 뭐 크게 따라가기가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얘들아 집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얘들아 표현을 하게 될 건데 자, 적을 건 하나도 없어 얘들아. 어차피 앞페이지 뒷페이지 합쳐서 나가는 거니까 자, 얘들아 첫 번째 표현법은 모든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뭐 뒤에다 적혀 있으니까 너희가 필기할 건 없어. 적으라는 것만 적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아 어떤 X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 이렇게 부를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집합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지. 이게 옛날에 이제 영국의 수학자 이름이 벤이래 얘들아. 그래서 걔가 이제 만든 그림이다 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얘들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부를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혹은 문제를 얘들아 낼 때 너희가 문제를 이해할 때 원소 나열법, 뭐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적절하게 너희가 사용을 해주시면 돼. 근데 솔직히 이 세 가지 집합이 똑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우리가 아까 집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을 어떠한 원소다.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가 1, 2, 3, 6이야. 그럼 너희가 1은 A의 원소가 되는 거고, 뭐 2, 3, 6 다 A의 원소가 되는 건 맞는데, 뭐 5 같은 거는 얘들아 A의 원소는 되지는 않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야 어떤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야 라고 말하면 들어가는 거잖아, 얘들아. 1이 A 안에 들어가. 그래서 영어로 1 in A야, 얘들아. 영어가 in이야, 얘들아. 이 in을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얘네 얘들아 얘는 뭐라고 읽어? 영어로 in이라고 읽어. 근데 우리는 그냥 1이 A의 원소다라고 한국말로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내가 이걸 굳이 영어 알파벳까지 얘들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 이 포함된다의 개념이 집합에서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원소가 얘들아 A에 포함될 때는 얘들아, 자 이거 포크, 가시가 몇 개 있는 포크처럼 보여? 3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삼지창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 그 가지 지자를 쓰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3개의 가지가 있는 창처럼 생겼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1이 A에 포함된다 라고 말할 때 몇 지창을 쓴다? 삼지창을 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뭐 O 같은 원소는 A에 포함이 돼, 안 돼? 포함이 안 되니까 포함이 안 될 때는 그냥 찍어서 야 O는 A에 들어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만 너희가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야, 여기 페이지에 어려운 게 뭐 있어? 행복하잖아, 얘들아. 근데 매번 그렇듯이 처음에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충 살지 말으라고, 얘들아. 알겠니? 아무튼 그래서 밑에 뭐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얘들아 이제 벤 다이어그램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테마 얘들아 뭘 가리키는 거야? 그냥 집합이 무엇인지,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정도 내가 얘들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착한 학생의 모임이다 라고 말했을 때 뭐 영진이가 들어가? 뭐 안 들어가? 이건 모르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집합이 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x제곱이 2가 돼야 돼. 그럼 x가 얘들아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누구만 따져와야 돼? 유리수만 가져와야 되는데 풀마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지. 그럼 이 집합에는 얘들아 어때? 집합은 성립을 하는데 원소가 있어, 없어? 원소가 없는 거 맞아? 원래는 얘들아 집합괄호로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무언가 원소를 써야 되는데 원소가 있어, 없어? 그래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다 라고 내가 용어를 정의를 할 거야. 예전에는 공집합을 이런 기호로 쓰기도 했는데 요즘엔 거의 쓰지 않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이렇게. 알겠니, 얘들아? 0이라고 쓰고 이렇게 얘들아 써주게 되면 너희가 공집합 기호, 이게 영어로 파이긴 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게 공집합을 나타내는 어떤 기호다. 그래서 니은은 집합은 되는데 공집합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디귿도 얘들아 이 세상에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집합은 되는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소수이면서 짝수인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으니까 이건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되고. 그래서 집합이 아닌 건 기억밖에 없고 공집합은 얘들아 니은과 디귿이고 리을은 그냥 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정리를 해놓으면 여기도 빠르게 좀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지창 기호 쓰는 거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 니네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 3, 4, 6, 12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어떤 얘들아 1은 포함되니까 몇 지창 쓴 거 괜찮아, 얘들아? 3지창 써서 포함됩니다. 2도 포함됩니다. 3은 포함되는데 안 된다고 뻥 쳐놨잖아. 4는 얘들아 포함되고 5는 포함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바로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3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자 머릿속에 떠올려봐. 그냥 집합이 뭔지 별로 어렵지 않지, 얘들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서 3가지가 있었어. 원소 나열,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3가지가 있었고, 어떤 원소가 얘들아 집합에 포함될 때 몇 지창을 쓴다? 3지창을 쓴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 in.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받아들여 주시면 집합의 도입 부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자, 봐봐. 우리가 첫 번째가
집합을 배우고 나서 너희한테 조금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물론 이게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솔직히 원소 나열법으로 너희한테 벤 다이어그램으로 너희한테 어렵게 주기는 힘들어.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를 어떤 집합을 소개할 때 원소 나열법으로 소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원소를 다 써준 거 아니야, 문제에서. 그럼 뭐 그 집합 안에 얘들아 어떤 원소가 들어가는지를 아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거든. 근데 집합을 배우고 나서 이 조건제시법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너희한테 소개해 주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얘들아 분명히 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쓰진 않을 건데 나중에 너희가 풀어보면 뭐 자연수 n에 뭐 자연수 n을 반올림했을 때 정수 k가 되는 n들의 집합을 ak라고 하자.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조건제시법을 어렵게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3번 얘들아 그거에 좀 맛보기 문제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는 조건제시법이 나와서 너희가 그 집합이 무슨 집합인지 못 알아들었다라고 치자. 그럼 너희는 무조건 그 조건제시법을 어떤 표현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 조건에 맞는 원소들을 구하다 보면 이 집합은 이런 애들로 만들어진 집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거를 조금 연습하는 문제. 많이 어렵진 않지만. 자,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A, B 집합은 왼쪽에 소개가 돼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얘들아 약속한 기호가 아니잖아. 통용되는 기호는 아닌데 이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집합을 새롭게 얘들아 너희가 약속을 지금 한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 집합은 누구의 집합이야? X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A 플러스 얘들아 B 집합 안에는 수많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X들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 X가 어떤 X인지를 아직 안 읽었잖아요. 뒤에 보면 설명이 돼 있지. X 걔가 누군데? 그럼 X는 얘들아 A랑 B랑 더할 애들이래.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A, B가 누구냐? A는 뭐야 얘들아? A는 누구의 원소? 집합 A의 원소. B는 얘들아 집합 B의 원소니까 이 스몰 A는 얘들아 1 아니면 몇이 될 수가 있어? 2가 될 수가 있고 스몰 B는 얘들아 3 아니면 몇이 될 수가 있어? 4가 지금 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런 A랑 B 값을 더할 때마다 무슨 값이 나오는구나? X 값이 나오는구나. 1 더하기 3은 몇 나와? 1 더하기 4는 2 더하기 3은 2 더하기 4는 이렇게 나와 얘들아. 자, 근데 우린 또 한 가지 약속. 집합에서 원소가 중복되면 한 번만 사용하기로 할 거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4, 5, 6 이렇게 너희가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뭘 만든 거야? 원소 나열법을 만든 건데 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너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봐. 내가 조건제시법에서 x가 x는 6의 약수. 그걸 못 알아듣진 않을 거 아니야. 6의 약수 쓰면 되겠구나. 근데 그거보다는 너희 느낌이 어때? 좀 알아듣기가 힘들지 않아? 맞니 얘들아? 이런 것들이 얘들아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봐라. 그런 컨셉의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2번 문제는 이제 A 플러스 A니까 이거는 X바 X는 A 더하기 B인데 얘들아 B 자리에 누가 들어갔으니까 B 자리에 A가 들어갔으니까 A는 A의 원소인데 B도 누구의 원소야? A의 원소로 너희가 살짝 바꿔서 생각해 주셔야지 돼. 자 그러면 A의 원소는 둘 다 1, 2, 1이니까 1 더하기 1 해주면 몇 나오니?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은 둘 다 몇 나와?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몇 나와? 4.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근데 그냥 따라하지 말고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조건제시법은 앞으로 복잡하게 얘들아 좀 진화할 것이다. 그 정도 너희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얘들아 비슷한 거야. 너희한테 어떤 조건을 좀 준 거야. 너희한테 얘들아 집합이 성립되는 조건을 준 건데, 자 이것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 거야.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 A. 자 우리가 지금 7번 1부터 얘들아 몇 가지? 1부터 100 사이에서만 생각을 해봐라. 알겠니 얘들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1부터 몇 사이에서만? 1부터 100 사이에서만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A 집합 안에 누구는 들어있는 거야? 5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어떤 원소 x, y가 A 집합에 들어있을 때 이 집합의 규칙은 두 개를 얘들아 더한 게 저 U라는 집합에 들어있다면 그 원소를 얘들아 누구 집합에도 들어있다. 그 원소는 A 집합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 훈련을 한번 해볼까? 만약에 얘들아 2랑 7 같은 게 A 집합에 포함이 돼 있었다 치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2 더하기 7은 몇이야? 9는 얘들아 1부터 100 사이에 있지. 그럼 얘들아 A 집합에 이제 누구도 들어있는 거야? 9도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원소 두 개끼리 더한 것들을 A에 넣어줘야 되지. 100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2 더하기 7이 있으니까 9 들어갔지. 그럼 너희가 얘들아 7 더하기 9 해주면 누구도 들어가야 돼? 16도 들어가줘야 되고 2 더하기 9 하면 누구도 들어가야 돼? 11도 들어가야 되고 막 20도 들어가야 되고 27도 들어가야 되고 막 29도 들어가야 되고 계속 들어가지 얘들아.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라고 너희가 봐주시면 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A 집합이 누구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한 거야. 5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한 거야. 5는 A의 원소니? 그럼 내가 Y도 5로 한번 잡아볼게. 그럼 5는 A의 원소인 거 맞지? 그럼 5 더하기 5 하면 몇이? 10이 얘들아 저 U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그 10은 누구의 원소도 되는 거야? A의 원소도 돼서 5가 있었는데 누구도 탄생한 거야? 10도 탄생한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연습했듯이 두 개 더할 때마다 A 집합의 원소가 하나씩 생기는데 똑같은 걸 두 번 더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X랑 Y랑 뭐 해도 돼? 똑같을 수도 있는 거야. 자, 5랑 10 더하면 몇 나와? 10 더하기 10이라든지 5 더하기 15 하면 몇도 나와? 20도 나와 얘들아. 뭐 20에다 5를 더한다든지 10에다 15 더하면 몇도 나와? 뭐 30도 나와 얘들아. 10 더하기 20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쭉 얘들아 몇씩 커져? 50 커져. 쭉 가니까 얘들아 몇 가지 가겠어? 딱 100까지만 가겠지. 왜냐하면 더할 때마다 A에 넣는 게 아니라 더해서 얘들아 어때? 1부터 100 사이에 있으면 A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규칙이 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건 나중에 좀 명제랑도 좀 관련이 있는 문제라 좀 맛보기로 얘들아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너희가 집합이 어렵다라기보다 이렇게 어떠한 조건을 너희가 이제 판단해 내는 거,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실제로 한번 해봐야지 돼. 니네 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밤새서 교회에서 놀지 않냐? 교회에서 뭐 사랑으로 이런 거 다 뻥이야 얘들아. 교회에서도 게임을 할 땐 그렇게 사랑으로 하진 않아. 굉장히 혹독하게 하는데, 야 새로운 게임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니? 맞으면서 배우는 거 아니야? 만약 이중모션 게임 너희 알아? 너 요즘에도 알아? 이중모션? 그거를 이렇게 하잖아 얘들아. 그거를 하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잘 규칙을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겪다 보면 애들아 어떠니 그 게임을 알게 되지. 니네 요즘에도 인디안 밥 이런 거 하나? 인디안 밥 때리나 얘들아? 아기 공룡이 콩콩콩 이런 거 하나? 그건 모르겠네.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거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시 말하지만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갖고서 얘들아 원소 나열법을 만들어 보면 당연히 우리가 그 집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집합이 무엇인지 뭐 조건이 얘들아 무엇인지 그 정도까지 배운 게 우리가 이제 앞에 한 파트가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두 번째부터 얘들아 파트가 좀 바뀌는데 지금부터 배우는 게 얘들아 집합의 어떠한 포함 관계라는 걸 좀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다 지우고 적을 건 없어 얘들아. 설명을 좀 할 거니까 한번 좀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우리가 얘들아 뭐 고양시가 이런 말 하잖아. 야, 고양시는 경기도에 포함되지 않아? 나는 그리고 고양시 살거든. 창규도 얘들아 고양시에 포함이 되지 않아? 맞니 얘들아? 내 주민등록증 지금 보면은 고양시 시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어에서는 창규가 고양시에 포함이 돼. 근데 고양시도 얘들아 경기도에 어때 포함이 돼. 뭐 경기도는 대한민국에 또 어때 포함이 될 거야. 맞니 얘들아? 뭐 콧구멍씨가 얘들아 1학년 5반에 포함이 돼. 몇 반이야? 6번인데. 그래? 아깝다. 콧구멍씨가 1학년 6반에 얘들아 포함이 돼. 근데 1학년 6반에 얘들아 풍동고에 포함이 돼. 맞니 얘들아? 뭐 이렇게도 말해. 야 콧구멍은 1학년 6반에 들어갑니다. 맞니 얘들아? 1학년 6반은 풍동고에
속합니다. 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영어라는 학문은 굉장히 얘들아 국어보다는 좀 더 논리적인 게 좀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막 야, 시제만 해도 9개 있지 않아? 우린 대충 뭐 갔었어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뭐 ED에 뭐 해부 PP네 뭐 난리도 치지 않니 얘들아? 좀 학문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원소가 얘들아 어떤 집합에 들어갈 때는 몇 지창을 쓰기로 해서 삼지창을 쓰기로 했는데 자 내가 고양시의 집합을 그냥 고양시라고 쓸게. B를 얘들아 경기도라고 할게. 고양시는 수많은 시민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경기도도 얘들아 어때? 수많은 도민들로 이루어진 훨씬 더 큰. 니네 고양 시민이 경기 도민이 아닐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고양시가 경기도에 포함됩니다. 그럼 아까랑은 좀 달라. 분명히 아까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거고 지금은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때는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이지창으로 얘들아 써줄 수 있도록 할 거야. 집합이 집합에 얘들아 포함될 때는.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왼쪽의 대상이 얘들아 오른쪽에 포함이 될 때는 삼지창 또는 이지창을 쓸 건데 이 왼쪽을 원소로 취급하느냐 아니면 집합으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이제 삼지창을 쓰거나 이지창을 쓰는 경우가 있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고양시는 언제나 집합은 아니야. 만약에 너희한테 야 어떤 집합이 있는데 뭐 S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건 경기도에 있는 시들의 집합이야. 경기도에 있는 시들이지 뭐 군포시, 고양시, 파주시 쫙 원소로 나열할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얘들아 고양시를 하나에 뭘로 보겠다는 거야? 원소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얘들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원소로 봐줬는지 아니면 집합으로 봐줬는지가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네들아 구분을 해줘야 돼. 자 다시 원소가 포함될 때 얘들아 몇 지창이야? 3지창인데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때 몇 지창 쓰는 거야? 2지창을 얘들아 써야 된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자 아까 전에 내가 얘들아 3지창은 영어로 얘들아 뭐라고 했니? 영어로 in이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2지창을 얘들아 우리가 발음이 좀 contain이라고 해. contain? 네. 이거라고 해 얘들아. 뭐 원어민 없니 얘들아? contain. 액센트가 어디야? contain이라고 해 얘들아. 미안해. 영어쌤한테 물어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에 C라는 알파벳을 따서 이렇게 얘들아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어로 얘들아 뭐야 함유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게 이는 그냥 단순하게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비타민 C가 들어 있어요. 보다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 비타민이 얘들아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얘들아 들기도 해. 그래서 너희가 이제 2지창, 3지창 얘들아 쓰는 걸 너희가 이제 비교를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런 부분이 2지창, 3지창을 구분하는 게 조금 얘들아 어려운데 너희가 여기다가 여기 박스에다가 얘들아 필기 좀 하나 해놓자 얘들아. 이 박스에다가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지창을 쓰기로 했어. 이건 A는 B의 부분 집합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할 거야. A는 B의 일부분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용어니까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요 말뜻과 이 말뜻이 똑같은 말뜻이야. 그럴 때 우리는 얘들아 화살표를 이렇게 써줘. 이건 똑같은 말이다.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같은 값어치를 한다. 동치라고 할까? 동치. 짝수입니다. 2의 배수입니다. 똑같은 말 아니야? 수학적으로 똑같은 말을 동치라고 할까? 동치.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A, 이지창, B.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얘들아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어떨 때 우리가 A가 B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거이면 이거일 때. 이건 꼭 좀 알아둬 얘들아. 이 마지막 게 좀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소 x가 a의 원소라면 x가 a에 포함되면 x가 누구에도 포함되는 거야? b에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내가 다 갖는 거야. 네가 가진 거 내가 다 가지면 너는 나의 부분집합. 고양시가 가진 시민들 경기도가 다 가지고 있지. 맞니 얘들아? 그래서 형광펜침 부분이 사실 부분집합의 수학적인 정의가 되는 거니까 꼭 알고 있도록 하자. 우리 어렸을 때 너희도 포켓몬 모았니 얘들아? 너희는 포켓몬 세대는 아닌가? 이렇게 막 모으거나 하는 거야. 뭐 카드 같은 거 모으거나 했던 게 너희도 있나? 뭐 터닝맥 카드 세대 너희는? 포켓몬도 모았어? 그 빵 사 먹는 거? 실은 모르겠는데. 아 포켓몬 카드가 있어? 그게 아무튼 봐봐 친구들끼리 어떤 좀 계급 같은 게 있잖아. 제가 가진 카드를 내가 다 가졌는데 난 더 많아. 그 뭔가 우월감이 느껴지지 않아? 친구들끼리 좀 부러워하고 하잖아 얘들아. 이 말 이해돼? 근데 제가 가진 것보다 내가 카드 개수가 많다고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몇 장을 내가 안 갖고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 맞아 얘들아? 맞니 얘들아? 이 부분집합이라는 건 다시 한번 형광펜을 해석을 하지만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얘들아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왜? 네가 가진 걸 나도 다 가져야 되고 나는 더 가졌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해석해봐. 야 X가 A집합에 들어간다면 그 X는 반드시 누구 집합에도 들어가? B집합에도 들어갈 때 우리는 A는 B에 뭐다? A는 B에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공집합은 어떠니 얘들아?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좀 할 거야.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가졌지 얘들아? 처음에 포켓몬 카드 모으는 거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 아직 포켓몬이 없어. 이제 빵집 사러 가야 돼. 맞니 얘들아? 그럼 무조건 나는 걔를 이길 수 있잖아. 너희가 이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봐봐 얘들아. 이게 왜 성립하냐 하면 얘들아 X가 A에 포함이 되면 이거이면 당연히 얘들아 X가 A에 들어가겠지. A가 가진 거 A가 다 가졌잖아 얘들아.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것도 봐도 A가 B에 들어가는데 B는 누구에 들어가? C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들아. 고양시가 경기도 들어가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들어가. 그럼 고양시가 어디에도 들어가? 대한민국에도 들어가니까 뭐 이거 이해 못할까봐 별로 걱정하진 않아. 근데 네 번째 거가 얘들아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 위에 거는 뭐 형광펜까지 칠 건 없는데 요 네 번째가 얘들아 좀 중요한 소리야. 요게 A가 B에 들어가는데 B도 A에 들어가. 네가 가진 걸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야 내가 가진 건 네가 다 갖고 있어? 그럼 서로 얘들아 어때? 비기는 거 아니야? 똑같아지는 거 맞아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요 네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자 첫 번째 이 말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 항상 얘들아 학교 시험 문제랑 연애를 할 때는 무언가 얘들아 우리는 언어가 돌려서 말할 때가 있어. 니네 연애할 때도 얘들아 손잡고 싶을 때 나 너랑 손잡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 얘들아 뭐 프로포즈를 할 때 영진아 아무튼 프로포즈를 나중에 너도 언젠가 할 거 아니야. 안 할 거야? 언젠가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보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그대가 자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얘들아?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감정이입해?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얘들아? 이게 돌려서 말할 때가 있어 얘들아. 막 더운 여름에 자기야 나 너무 손이 시려 장갑 사줘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야 얘들아. 이게 이거 좀 잡아달라 뭐 이런 거 아니니 얘들아? 다 연애하고 사는 거 아니야? 다 모쏠들이야 얘들아? 아니잖아 얘들아. 지금 이게 A 집합이랑 B 집합이 똑같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할 때가 있어. 알아들어주면 돼. 이건 별로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내신이다 보니까 얘들아 내신 수학이 수능 수학과의 차이, 물론 이건 수능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집합이 뭔지만 알아주면 되겠지만 내신에서는 얘들아 가끔 얘들아 몇몇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정말 진정한 수학, 가끔 얘들아 수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지. 수학의 아름다움 막 이래가지고 얘들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개념적으로 낼 때면 증명 같은 걸 낼 때가 있어. 되게 원론적으로 얘들아.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니네 지금 수학 처음 배우잖아. 이거 다음 단원이 명제야. 명제는 얘들아 명제도 다르지만 명제 뒤에가 증명을 다루는 단원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 얘들아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증명을 실제로 너희가 써야 하거나 아니면 수행으로 보거나 아니면 빈칸을 뻥 뚫어놓고서 여기 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증명에 대한 게 나와. 너희도 싫고 나도 싫어. 증명은 싫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뭐 하는 거야?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나중에 막 창규가 남자인 것도 증명해보고 막 그럴 거야. 명제에서 얘들아. 아 싫어? 헷갈려? 봐봐 얘들아.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헷갈려서 나의 성별이 그런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 누구도 헷갈리진 않았어. 봐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증명을 할 때 야 얘네들 똑같은 거 증명 좀 해봐 라고 말하면 A가 B에 들어가는데 B가 A에 들어가는 걸로 증명하는 게 거의 뭐 이것도 얘들아 나올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증명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알아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잘 봐봐 얘들아. 너희가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A가 B에 포함될 때 A를 얘들아 B의 부분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쏙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뭐 고양시가 경기도 들어간 것처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얘들아 조심해라. 계속 말하지만 너희는 얘들아 사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언제 이지창을 써? 집합이 집합에 포함될 때. 언제 삼지창을 써?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이거 이지창을 써야 되나? 삼지창을 써야 되나? 자 이걸 잘 들어. 니네 삼지창을 쓰는 건 얘들아 A가 원소일 때 얘들아 삼지창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내가 포함 여기 적어놔 될 때 삼지창을 쓰는 거야. 내가 포함되면 삼지창을 쓰는 거야. 내가 너한테 포함되면 삼지창을 쓰는 거야. 근데 이지창은 얘들아 내가 가진 원소가 포함될 때 이렇게 일단 써놓자. 나를 포함하면 삼지창인데 내가 가진 걸 포함하고 있으면 이지창을 쓸 거야. 알겠니 얘들아? 삼지창은 얘들아 내가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야. 이지창은 내가 가진 걸 너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이해를 좀 해놓으시고 이거에 관련된 얘들아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먼저 니네 얘들아 16쪽에 얘들아 11번을 먼저 보고 위에 거를 좀 볼게요. 자 얘들아 지금 집합이 평소에 보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얘들아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생겼어. 집합 안에 집합도 들어있는 거거든. 맞니 얘들아? 얘는 하나의 집합 아니야? 공집합이잖아. 그 다음에 얘도 뭐야 얘들아? 1과 2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집합이 지금 되는 거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A라는 집합 안에는 얘들아 원소가 공집합도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야. 공집합에 얘들아 A집합 들어있으니까 1과 2와 이 덩어리도 얘들아 A집합의 하나의 원소로 얘들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내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줄게. 경기도라는 집합 안에 고양시라는 집합도 들어있고 창교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둘 다 경기도의 원소로 보겠다 이 소리야. 얘는 집합이야. 근데 집합도 어떤 원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뭐 대한민국 하면 너희가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하나의 집합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뭐 어떤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같은 걸 할 때는 얘들아 뭐 32개국이 얘들아 처음에 딱 출전을 했어 월드컵에. 그럼 32개 원소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아 어떤 대상이 집합인지 원소인지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리야. A라는 집합 안에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그 다음에 1, 2라는 집합도 있어. 그러니까 A집합은 원소가 4개인 거야. 5개가 아니라. 이 각각을 다 뭐로 보는 거야? 각각을 다 원소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은 원소니까 몇 지창 쓰는 거 맞아? 3지창 쓰는 거 맞아.
혹은 조금 전에 너희가 필기한 거 삼지창은 어떨 때 쓴다고? 내가 들어가면 삼지창을 쓸 거야. 그럼 나 있나? 야 A 안에 나 있니? 나 여기 있잖아. 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지창을 쓰는 게 맞아? 삼지창을 쓰는 게 맞아. 이거 정확하게 해줘야 돼 얘들아. 야 무조건 이번 시험에 이 문제는 하나 무조건 나오거든. 절대로 안 나올 수 없어. 무조건 하나 내는데 잘 하다가 그때 가서 틀린단 말이야. 대충 풀다 보면 얘들아 이게 혹할 때가 있어. 이 진짜 우라통 터지는 거야 얘들아. 시험 보고 채점할 때 얼마나 빡치는 줄 알아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러니까 꼭 너희가 이제 왜 맞는지. 얘들아 2번도 맞는 말인데 2번이 맞는 말인 건 아까 우리가 야 공집하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 지금 몇 지창을 썼어. 이지창이니까 이거 야 부분집합이냐? 야 네가 가진 거 내가 다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공집합은 가진 게 없잖아 얘들아. 거지 새끼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아 뭐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너희가 우리가 보기로 했어. 그러니까 얘가 맞는 이유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모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맞는 걸로 보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세 번째 거 몇 지창 써놨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얘를 뭘로 봤다는 거야? 원소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A집합 안에 나 있니? 나? 이렇게 생긴 거 있나?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없어? 얘는 얘가 아니잖아 얘들아. A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3번은 뭐 한 거야? 3번은 틀린 거야. 만약에 3번을 똑바로 고치려면 내가 얘들아 이지창을 써볼게. 이지창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야 네가 가진 거 내가 갖고 있나? 야 얘가 가진 원소가 누군데? 1. 1을 A가 갖고 있어. 1을 갖고 있지. 1을 갖고 있지 얘들아 원소로. 그러니까 얘들아 이지창을 쓰면 맞는 말이지만 삼지창을 썼기 때문에 맞아 아니야? 틀리게 되는 거야 3번.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긴 한데 자 4번도 얘들아 잘 봐. 4번 5번 잘 봐. 이거 4번에 몇 지창 써놨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이지창이니까 왼쪽을 무슨 취급한 거야? 집합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야 네가 가진 거 A가 다 갖고 있나? 혹은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A 안에 다 있나? 내가 가진 게 누군데? 1과 2을 누가 갖고 있어 얘들아? A가 다 갖고 있으니까 4번은 뭐라고 볼 수가 있어? 참이다 라고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5번을 보시게 되면 몇 지창 써놨어? 3지창이니까 이걸 무슨 취급을 한 거야 이 문제에서? 원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야. 얘가 원소니까 야 너 나 갖고 있니? 나 가지고 있나? 나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뭐 공부하기 싫으면 이거 헷갈리고 나중에 그러면 얼마든지 뭐 100문제 200문제 뽑아줄 수 있어. 자다가도 얘들아 3지창 2지창 엄마가 깎아준 참외 먹다가 포크를 봐도 얘들아 삼지창이 얘들아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얘들아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번에 잘해. 알겠니 얘들아? 이번에 너희가 이제 물론 RPM도 풀고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다지게 되겠지만은 왜 맞는지 틀린지 삼지창이면 나를 가지고 있는지 이지창이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있는지 니네 친구들끼리 얘들아 터닝 메카 포켓몬 카드 같은 거 얘들아 할 때 내가 가진 거 너가 갖고 있구나. 나는 너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너의 원소는 아니잖아. 뭐 노비야? 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지창, 삼지창 구분하는 게 진짜 힘들다. 야, 가끔 집합 막 이런 것도 틀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이런 거 틀리기도 해. 알겠니 얘들아? 또 2지창, 3지창 틀리기도 하고 이 집합이 얘들아 집합 내용 자체는 쉽다 보니까 시험 때 훅훅 넘어가면서 실수가 되게 많아. 니네 이번 학기에 등급 따보면서 얘들아 느낀 게 많을 거 아니야. 실수 한두 개 하면 진짜 얘들아 거의 등급이 2개씩 내려간단 말이야. 니네 생각보다 상위권 애들 싸움은 되게 치열하지 않아? 까놓고 말해서 한 3, 4등급, 4등급이라고 얘들아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야. 상위 30%도 4등급 아니냐 얘들아? 그래서 모든 학교가 얘들아 상위 한 30% 싸움은 진짜 치열해. 물론 학교에 한두 명씩 진짜 말도 안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뭐 20분 만에 다 풀어. 그러니까 한 명씩은 있을 때도 있지 않아? 걔랑은 놀지 말고. 그거 이상한 애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건 가라 그러고. 그런 애들이 이제 대한민국 수학회를 발전시켜야지. 오늘 피해지상 알아?
노벨상 같은 건데 받으셨어야 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수학자가 얘들아. 아, 근데 갑자기 허준이 교수님이 받으셨대 얘들아. 허준이야. 허준 교수님 아니고 허준이. 새로운 뭐 증명이라도 나도 이제 안 찾아봤을 때 찾아볼 거야. 뭐 뭘로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하는 거고. 아무튼 그냥 너희나 나나 일반 사람들 아니냐 얘들아. 아, 나도 일반 사람이야 얘들아. 아 진짜 나도 막 뭐 20분 만에 푹 그러지 않았어. 사람이야? 근데 아무튼 수학교과 가보니까 거기에도 미친 애가 있거든? 우리 중에서도 미친 애가 있거든? 걔도 학원해. 교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걔는 분당에서 학원해 얘들아. 아무튼 간에 이지창, 삼지창 구분 잘하자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것이고, 자 9번 문제 한번 좀 봐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조건조시법 나오게 되면 뭘로 만들어라? 원소 나열법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좀 보기가 편하겠지. 그래서 A 집합은 1과 3. 자 B 집합은 얘들아 누구의 집합이야? B 집합은 X의 집합이야. 그 X가 뭔데? 얘지. 그럼 X가 몇이야? 누구밖에 없어. 그래서 3이야. 참 이렇게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이렇게 얘들아 이야기하면 2보다 작은 소수. 없죠. 이거 얘들아 이렇게 쓰면 일소수 아니에요? 진짜 가슴 아프다 얘들아. 제발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얘들아. 여기에 있는 애 중에 누구 오빠가 고3 때 그런 실수를 하기도 했어. 오빠가 나한테 배웠던 사람이 여기 누군가 있는데 그 오빠 분께서 고3 때 이를 소수라고 하셔서 얘들아 틀리기도 했어. 알겠니 얘들아? 아주 가슴 아픈 내용이야. 편지에다 써. 군대 편지에다가 이렇게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가 있잖아 지금. 자 아무튼 간에 얘들아 너희가 그래서 자 공집합은 누구한테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C가 얘들아 제일 왼쪽에 있을 거고 B 다음에 누구야? A가 돼서 뭐 이거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공부를 할 때 영어라는 학문은 그냥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라는 말도 굳이 나눈 거야 얘들아. 삼지창이랑 이지창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파트를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잠깐만 얘들아 정리 한 번만 할게.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뒤에 거까지 나가기 전에 좀 그 한 파트 끝내야 되니까, 자 집합이 뭔지 한번 떠올려봐. 집합이 뭔지 알겠어 얘들아? 들어갈 대상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 그 모임이라는 말을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야? 집합이다 라는 말로 바꿔서 쓰게 될 것이고, 집합 안에 있는 알갱이를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해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몇 지창 쓴다? 3지창을 쓰고, 집합 표현하는 세 가지가 몇 가지야?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나중에 집합을 얘들아 연산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얘들아 좀 이제 적재적소에 잘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건제시법, 너희가 조건제시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푸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 조건제시법은 문제에서 어려운 조건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하는 거. 그러기 위해선 조건제시법을 뭘로 바꿔봐야 돼? 원소 나열법으로 좀 바꿔봐야 되고, 나중에 집합 문제를 너희가 풀 때는 원소 나열법이나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래서 너희가 조건제시법 어려운 거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좀 이야기, 여기 이제 5번에서 좀 이야기했었었고, 그 다음에 포함 관계에서 내가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원소가 들어가면 삼지창, 영어 알파벳 in.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면 얘들아 이지창, 영어로 contain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A가 B에 포함될 때 집합 A는 B의 부분 집합인데, 우리가 이 형광펜 알아두자, 이것도 얘들아 기억해 두자 라고 배웠고,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나를 포함하는지 보는 거랑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 어떨 때 삼지창이 맞는 거고 어떨 때 이지창이 맞는 건지를 너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 아직은 내가 아까 자세하게 풀어줬지만 뭐밖에 안 풀어줬어. 이거 11번 하나밖에 안 풀어줬잖아. 근데 이런 문제들이 들을 때 아는 거랑 혼자 할 때 헷갈릴까봐 나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야. 알겠니 얘들아? 모를까봐 걱정한다기보다 실수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야. 실수가 되게 많은 단원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집합을 한번 쭉 좀 소개를 좀 한번 해봤고 얘들아 집합을. 그리고 니네 여기에 필기가 뒤에 아마 돼 있긴 할 텐데 맨 앞장에다가 얘들아 필기도 하나 해놓자 얘들아. 여기다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기호로 얘들아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거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1, 2, 3, 6일 때 NA는 4인 거고 N 공집합은 0인 거고. 요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일단 좀 써야 되니까. 그래서 N이라고 붙이면 야, 네 원소 몇 갠데? 이런 거 보는 거고. 아까도 좀 소개했지만 얘들아 집합은 겹치는 원소 몇 번만 쓸 거야? 한 번만 쓸 거야 얘들아. 집합에서는. 공집합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집합 원소가 몇 개짜리가 되는 거야? 1개짜리가 된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호니까 알아두시면 돼. 야 솔직히 다른 단원 도입할 때보다 편하지 않나? 아니야 얘들아. 17쪽 한번 좀 펴보시고 얘들아 17쪽.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여기서 너희한테 얘들아 진짜 킬러 문제가 나와. 솔직히 아까 말한 뭐 2지창 3지창이야 그냥 구분 잘하면 되고 뭐 집합이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막 틀리면 그냥 반성하면 돼 얘들아. 회계기도 하면 돼. 그렇지 않니 얘들아? 근데 여기는 경우의 수적인 측면이 좀 들어가서 되게 어렵고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할 건데 어차피 우리가 얘들아 이거랑 고1 뒤에 수학화 뒤에 배우는 경우의 수를 이제 병행해서 좀 나가게 될 거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기출 문제 같은 걸 보면 아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긴 할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얘들아 개수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부분 집합의 개수를 얘들아 구하는 이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공식 외운 것처럼 얘들아 푸는 게 아니야. 니네 막 이런 식으로 외워서 푼다는 게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경우의 수를 가지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만약에 얘들아 어떤 A 집합이 1, 2, 3이다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치자. 원소 몇 개짜리야? 3개짜리. NA가 몇인 거야?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A의 부분 집합 X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 몇 개가 있고 얘들아? 누가 있는가? 이런 거를 얘들아 한번 좀 구해보려고 해. 근데 내가 아까 부분 집합할 때도 좀 이야기했듯이 자 얘들아 X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건 어떤 원소가 X의 원소이면 그 원소는 누구의 원소도 돼줘야 돼? A의 원소도 되어줘야지 돼.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X는 A가 가진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로 얘들아 이 X집합을 어떻게 구해볼 거냐 하면 X집합 안에다가 얘들아 무언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4 같은 걸 넣어줄 수는 있어 없어? 없어. A가 가진 게 누구야? 1, 2, 3이니까 1, 2, 3 갖다가 X 만들어라 이 소리야. 그래서 경우의 수적인 입장에서 자 1은 X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맞아? 1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럼 내가 표시를 이렇게 할게. 아 1은 X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구나. 1 입장에서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야. 2도 마찬가지야. 1을 X에 넣을까 말까? 3도 넣을까 말까? 각각의 원소당 얘들아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너희가 집에 나서 나올 때 윗도리 아래 잠깐만 이거 너무 아저씨 같다. 윗도리 티셔츠 바지 티셔츠 아니야? 뭔데 그러면 맨투맨 그래 맨투맨 좋다. 맨투맨이 윗도리야? 맨투맨이 뭐지 근데? 윗도리? 바지는 좀 센스 있는 용어가 있어? 진 좋다. 자 얘들아 맨투맨 윗도리랑 티셔츠랑 진이랑 바지랑 얘들아 진이랑 그 다음에 또 뭐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거 2개만 하자 얘들아. 니네
티셔츠가 2개가 있고 얘들아 청바지가 2개가 있어. 그럼 너희가 입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맨투맨 티셔츠 몇 개 중에 고르는 동시에 2가지를 고르는 동시에 바지도 얘들아 몇 개 중에 고르니까 2개 중에 고르게 되니까 2 곱하기 2라고 하지. 이 더하기 2가 아니야 얘들아. 2 곱하기 2로서 얘들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만약에 윗도리가 얘들아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랫도리가 얘들아 C랑 D가 있으면 내가 A를 입으면 아랫도리는 C 아니면 D지. 내가 티셔츠를 B 입으면 얘들아 아랫도리는 C 아니면 뭐가 돼? D가 되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근데 맨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거나 얘들아 귀찮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2가지고 2가지니까 곱해서 몇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구나.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봐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들아 각각의 1을 넣거나 말거나 2, 3 넣거나 말거나 넣거나 말거나니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x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 x가 얘들아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2의 3승 8개가 얘들아 존재하게 될 거야. 만약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x로 가능한 집합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될 거고 만약에 1만 x에 넣어줄 수도 있고 2만 넣어줄 수도 있고 3만 넣어줄 수도 있고 1, 2 넣어줄 수도 있고 1, 3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3 넣어줄 수도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다 넣어줄 수도 있어. 그럼 너희가 봐도 총 몇 개가 돼? 8개의 부분집합이 있는 거 맞아? 이걸 우리가 얘들아 x의 부분집합의 개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 8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 8개는 넣거나 말거나 경우의 수를 곱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이게 지우라 그런 게 이거를 그냥 앞에 보면서 부분집합 개수 공식은 이거네.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외워서 푸는 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야. 자, 지금 원소가 몇 개야? 그러니까 A1을 넣거나 말거나 몇 곱하기? 2 곱하기. A2도 얘들아 넣거나 말거나 몇 곱하기? 2를 몇 번 곱할 거야 얘들아? n번 곱하니까 우리가 2의 몇 승이다? 2의 n승이다 라고 경우의 수 입장에서 너희가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고 자,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용어 알아도 진 부분집합은 어떤 x가 a에 포함은 되는데 x가 a랑 같진 않은 거 진짜 나보다 작은 거 나랑 똑같아도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아? 근데 너희가 이제 나는 안 되는 거 나보단 더 작은 집합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파란색 쓴 것 중에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A랑 똑같으니까 얘를 제외한 이 나머지 몇 개가 나머지 7개를 우리가 부분집합 중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야?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나 자신 하나 빼야 되니까 몇 개 빼주면 되는 거야? 하나 빼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습관적으로 하나 빼는 게 아니야. 나랑 똑같은 게 있으면 하나 빼는 거잖아. 나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다 보면은 너희가 진부분집합 무조건 하나 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중에 이미 나랑 똑같은 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럼 하나 빼 안 빼? 안 뺄 건데 이것도 페이크지 얘들아. 하나 빼서 틀려라 망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 거기서 너희가 낚이진 않았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세 번째 공식도 내가 숫자를 집합을 1, 2, 3, 4, 5, 6 정도로 해볼 건데 자 x는 a의 부분집합이 돼야지 돼. 근데 1은 반드시 가져야 돼 x가. 근데 2랑 3은 x에 포함되면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해?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야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1은 안 갖고 1은 갖고 있어야 돼. 1은 꼭 가져야 되는데 2랑 3은 가져 안 가져? 그럼 x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야 1은 갖는다며 5x가 아니라 5만 치는 거야. 근데 2랑 3은 안 갖고 있다며. 그 다음에 4랑 5랑 6은 갖고 있거나 말거나가 되는 거니까 이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니까 1은 곱해봤자잖아. 그러니까 2의 몇 승이야? 3승가지가 되는 거야. 8개가 나온다고 하더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야 이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부분집합을 구하여라. 그래도 얘들아 똑같이 8개가 되는 거야. 이미 누굴 안 갖고 있어. 2랑 3을 안 갖고 있으니까 x가 a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부분집합도 8개고 진부분집합도 몇 개가 돼? 8개가 된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이런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무튼 몇 년 전부터 유행이야. 여기 관내 모든 학교들에서 어우 정말 찐따 같은 문제들을 내. 알겠니 얘들아? 뭐 그게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너희가 좀 맞췄으면 좋겠고, 그래도 완전 너무 지저분하게 내면 그게 틀린다 치더라도 그거보다 좀 낮은 문제들은 너희가 경우의 수까지 해서 맞췄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돼서 부분집합의 개수 따지는 건 좀 이런 내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뒷장 넘겨서 얘들아 13번 문제는 좀 빠르게 풀게 얘들아. 자, A의 부분집합은 2의 5승계 바로 가도 돼? 2 몇 번 곱할 거야? 5번 하니까 32개인데 진부분집합은 여기서 하나 빼서 몇 개가 돼? 31. 그래서 너희가 이제 3번 같은 거는 C, D, E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럼 A랑 B를 포함하거나 말거나 2 곱하기 2니까 몇 가지야? 4가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C, D, E를 포함하더라도 C, D, E를 포함하더라도 동그라미니까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고, CD는 포함하고 E는 포함하지 않아도 포함하고 포함 안 해도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 무조건 뭘로 푼다? 경우의 수로 풀어주지. 앞에 얘들아 공식 갖다 풀면 안 된다. 알겠니? 야 이것도 못 쫓아오면 안 돼 얘들아. 지금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밑에 좀 보게 되면은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 1부터 n까지인데 1과 2는 포함을 해야 된대. 3부터는 얘들아 포함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럼 3을 포함하거나 말거나 4도 포함하거나 말거나 n도 포함하거나 말거나. 그럼 이거 몇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쭉 몇 가지? 2까지 곱해야 되는 거 맞아? n 곱하면 안 돼 얘들아. 2 곱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2를 몇 번 곱한 거야 지금? 1번. 지금 이게 몇 번이야? 2를 몇 번 곱한 거야? 6. 2 몇 번 곱한 거야? n-2번 곱한 거 맞아? 얘들아 잘 봐봐. 1부터 n까지가 몇 개야? n개인데 1과 2가 빠졌으니까 n에서 2개 빠지면 몇 개야? 그러니까 2를 몇 번 곱한 거야? n-2번 곱한 게 몇과 같아야 됩니다? 16과 같아야 되니까 좀 식을 세워서 풀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솔직히 2의 4승이 16이니까 n이 6인 거 바로 나오겠지. 근데 식을 한번 세워서 풀어보자. n-2승이 16 이렇게 됐니? 그다음에 뒷장 가셔서 얘들아 뒷장. 참 이게 문장 자체가 얘들아 너희가 봐도 야 경우에서 문제 같지 않냐면 적어도 막 짝수를 포함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좀 기억나지 않나? 전혀 중2 때 배우긴 하지 아직 배울 텐데 경우의 수랑 우리 적어도가 있을 때는 근데 이건 오해하면 안 돼. 적어도가 있을 때 무조건 반대경을 빼는 건 아니야. 적어도 만약에 적어도 2개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0개를 포함할 수도 있고 1개를 포함할 수도 있고 2개를 포함할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렇게 얘들아 풀 수도 있는 거고 3개 이상 포함하는 걸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너희가 중학교 때부터 얘들아 좀 교육과정에서 적어도가 나오면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뺀다. 물론 그렇게 빼서 풀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는 풀지 마시고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1개의 짝수를 포함해야 되니까 짝수는 누구랑 누가 있어? 2랑 4가 있는 거잖아. 자 지금 나는 이건 2가지 풀이를 제공을 할 거야. 첫 번째는 얘들아 일일이 합의 법칙이라고 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아우르는 풀이를 한 가지 할 거야. 자 이건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해설 너희는 나와 있을 거야. 나와 있는 것처럼 반대 경우를 빼는 풀이도 해볼 건데 이건 내가 2가지 풀어주면 어때? 둘 다 해봐서 오는 게 숙제가 몇 문제 되지도 않는 거 얘들아. 이 정도는 너희가 좀 해갖고 올 거라고 얘들아 믿어. 이번엔 할 거지 얘들아. 너네 저번에 졸라 밀렸잖아. 시험지 오답 안 했잖아. 솔직히 안 했잖아 얘들아. 교과서 나눠주면 가졌잖아. 재활용했니 얘들아? 자 봐봅시다 얘들아 이거는. 그래서 너희가 첫 번째 그럼 부분집합이 있는데 x가 어떤 a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2만 포함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 2만 포함하는 집합. 4는 포함하면 안 돼. 그 다음에
4만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들아 2랑 4 둘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이거 3개 더해도 되지. 너희가 생각을 해봐. 야 짝수가 2랑 4인데 야 2랑 4 중에 적어도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 2만 갖고 있든 4만 갖고 있든 둘 다 갖고 있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가 되는 거 맞아. 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가 되는 거 맞아? 자 2만 가지고 있으면 2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4는 없어요. 안 가져. 그럼 1은 갖거나 말거나 3은 갖거나 말거나 5는 갖거나 말거나 2의 몇 승이야?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와? 8개가 나와. 4만 갖고 있으면 2를 안 갖고 있어. 이것도 몇 개야? 8개가 나와. 2랑 4를 둘 다 갖고 있어. 그래도 몇 개야? 8개. 그럼 8개, 8개, 8개니까 정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24개. 이렇게 너희가 풀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효율적인 풀이는 이제 어떤 게 좀 되는 거냐 하면은 효율적인 풀이는 그럼 반대 경우는 2랑 4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인 건 이제 알겠지. 2의 5승계니까 1, 2, 3, 4, 5를 갖거나 말거나 하면 2의 5승계가 나와. 얘들아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짝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몇 가지니까. 그러니까 빼도 몇 가지야. 아까보다 훨씬 더 편하지 않니? 근데 아까 8 더해도 몇 가지가 나와? 24가지가 나와. 얘들아 항상 공부를 할 때 이 풀이만 따라하면 발전이 없는 거야. 아까 풀이를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해. 알겠니 얘들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나눠서 각각 구해서 더한 거. 알겠니 얘들아?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니까 꼭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9번까지 해서 일단 부분집합까지 오늘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A가 X에 포함이 되는데 X는 또 누구에 포함이 돼? B에 포함이 돼? 그러면 1, 9 집합은 X에 포함이 되는데 X가 1, 3, 5, 7, 9 집합에 포함이 돼. 부분집합이니까 네가 가진 거 내가 다 가져야 돼. 그럼 너희가 아니라 X가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반드시 X는 누구랑 누구는 가져야 돼. 1과 9는 일단 가져줘야 돼. 맞아? 근데 X가 얘들아 B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원소는 누구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3, 5, 7. 3도 뭐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몇 가지요? 그래서 X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는 거 맞아. 자, 이 자리에 물론 오늘 수업이 뭐 한 번 했던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쉬우면 좀 정상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 배우거나 특히 경우의 수 따지는 거에 대해서 얘들아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얘들아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아까 오늘 초반에도 말했지만 얘들아 밀렸다가 다시 하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노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동안 진도 나가지. 한 번 밀리면 얘들아 계속 밀리지 않아? 당연히 집합 앞에가 밀리면 뒤에는 당연히 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마인드 자체가 본인이 얘들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정말 누가 봐도 야 너는 오늘 놀아야 돼. 오늘 뭐 쉬는 거야.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 쉬어도 돼. 라는 얘들아 그런 시간이더라도 얘들아 뭘 해줘야 돼? 조금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 얘들아? 이거 복습 뭐 2-3시간씩 할 거야? 알겠니 얘들아? 기껏 해봐야 뭐 결석자형 영상 만약에 봐야 되면 보면서 복습 정도만 하고 여기 푼 데까지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그 위에 문제는 2가지로 풀어주고 막 그러지 않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를 따라서 정확하게 풀어서 알겠니 얘들아? 숙제 거의 없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얘들아 좀 잘 해가지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알았니 얘들아? 그래서 큰 테마 하나가 좀 끝난 거니까 요거까지 해서 좀 첫 번째 강의는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